그래 974페이지에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이게 이제 통계적 공정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적 공정 관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화, 계량화. 그러면 이제 뭘 쓰는 거야? 통계를 쓰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스태티스티컬리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통계를 쓰는데 스태티스티컬 프로세스. 그런데 이제 이걸 SPC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뭐를 하든지 베리에이션이 있단 말이야. 그 베리에이션과 그리고 또 이제 시그널에 대한 그 원인을, 특별한 원인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꼬집어내느냐,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이제 너 데이트 해봤니? 이제 데이트 했다고 하고. 이제 남자애가 어때요? 어떤 때는 12시에 만나기로 한 게 어떤 때는 뭐 10분 더 늦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5분 빨리 올 때도 있고 20분 늦게 올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늦어요. 이제 늦었을 때 얘가 고의로 늦었는지, 예? 아니면 나를 사랑이 식어서 늦었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피치 못할 사장으로 늦었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니? 응? 통계적으로 해야 되잖아. 스태티스티컬 말로 물어보지 말고. 그거는 이제 무식한 거고, 말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아, 급한 일 있었다고 하겠지 뭐. 그걸 뭐에 믿냐? 이게 이제 뭘 어떻게 해? 그걸 하는 거를 SPC라 한다. 알겠죠?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뭐를 해봐? 이렇게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점을 이렇게 점을 찍어봐 가지고 이제 어제는 몇 분 늦었어? 5분. 오늘은 10분. 또 어떤 때는 한 3분 빨리 왔어. 어떤 때는 15분 늦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점을 쭉 찍어보면은 아, 얘가 지금 점점점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구나. 아니면 관심이 높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얘기는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고 작업자가 공정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관리도라고 부른다. 컨트롤 차트라고 부른다. 관리도라고 부른다. 컨트롤 차트라고 부른다. 컨트롤 차트라고. 그래서 컨트롤 차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차트는 이렇게 그리는데 히스토그램과 컨트롤 차트의 차이는 뭐냐면 컨트롤 차트는 타임 시리즈로 그린다는 거죠. 어제, 그저께, 그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평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다 보면은 여기서 뭐를 얻어낸다? 어떤 패턴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아,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라는 거하고 지혜는 뭐가 다르냐? 지식으로부터 뭐를 얻어내는 게 지혜라고 그래서 패턴. 이게 통계학이라는 거는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학문이야. 알겠죠? 지식을 지혜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컨트롤 차트의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통계의 하나의 상태를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위로부터 뭐를 찾아내느냐, 시그널을 찾는 거야. 어떤 시그널? 아우트 오브 컨트롤. 아, 벌써 이게 관리를 벗어났구나.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 능력을 체크한다.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6시그마분의 SU-SL이라고 그래. 이 공정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이제 캐퍼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요 녀석이 맨날 그 컨트롤 밖으로 빠져. 컨트롤 밖으로 빠졌을 때 얘를 혼내야 되냐, 혼내면 안 되냐? 요놈아, 얘를 혼내야 돼, 혼내면 안 돼? 그래, 똑바로 얘기해. 혼낼 때도 있고 안 혼낼 때도 있겠지. 어떤 때는 안 혼내야 돼. 얘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놈을 혼내면 안 돼. 알았니? 그잖아. 이제 우리 아들놈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나빠서 혼내기만 하면 병신 만드는 거야. 알았어요? 혼내지 말고 얘가 왜 못하느냐,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머리가 좋게 명탕을 쓴다든지 뭐 약을 써서라도 이렇게 나아야지 혼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놈이 머리는 좋은데 농땡이를 친다, 이때 혼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조를 해야 되는 게 능력의 문제냐, 케이퍼블한 거의 문제냐, 아니면 이놈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냐, 이놈이 맞으면 농땡이를 쳐가지고 안 되는 거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뭘로 가능하다? 컨트롤 차트로 가능하다. 그 컨트롤 차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계량형 컨트롤 차트라고, 이게 이제 베리어블스라고 하는 게 계량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베리어블은 변수죠.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량형 데이터라고 그러고, 애트리뷰트 데이터라고 하는 게 개수형 데이터라 그래. 개수형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안하다. 이거를 낭비해서 너희들 교육용으로 낭비하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맞아면 50cm 위에서 떨어뜨려. 아, 이거 깨지는 거. 안 깨지는 거. 깨지는 거. 아, 그러면 이건 25cm에 깨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으면 몇 cm에서 깨지는가를 센티미터로 재는 거는, 그거는 계량형이고, 100개 했더니 6개가 깨지더라, 3개가 깨지더라, 숫자로 세는 거는 개수형이지. 알겠죠? 계량형과 개수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디펙티브, 맞으면 불량률이 얼마냐, 맞으면 불량 개수가 몇 개냐 하는 이 디펙티브 차트가 있고, 디펙트 그 결점, 불량 개수 결점형이 있고, X바 R 차트, X바 S 차트, 인디비듀얼 차트, X 차트. 그러니까 X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X바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X바는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5개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 그러니까 X바지, 평균이니까. 이게 5개를 평균 낸 거하고 레인지, R은 레인지니까 범위. 요 뒤에 요 녀석아 범위가 뭐냐? 제일 큰 것이 제일 작은 거 빼는 게 범위. 알겠죠? 범위로 할 거냐, X바로 할 거냐, 이제 그러는데, 너희들이 일생을 두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개의 통계의 법칙이 있어요. 통계 이제 법칙이 있는데, 1번 법칙은 뭐야? 로우 오브 라지 넘버야. 이게 무슨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고. 대수의 법칙.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대수의 법칙. 라지, 로우 오브 라지 넘버. 그게 뭔 말이냐? 로우 오브 라지 넘버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바는 뭐라고? 뮤라는 거야. 아, 이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자, 한국 여자의 키를 재보자. 너는 몇 센치냐? 너는 얼마? 이렇게 그 4명의 평균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4명의 평균을 내는데 4명의 평균을 내지 않고 얼마를 내면은 10,000명의 평균을 내고, 또 10,000명보다는 10만 명을 내면 점점점 한국 여자의 키에 가까울 거다. 아, 이거 다 아는 얘기지. 그잖아. 대수, 맞으면 샘플 수를 늘리면은
샘플 민은 리얼 민으로 간다. 포퓰레이션 민으로 간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다 아는 거지. 그런데 이걸 몰라서 일생을 망친 놈이 전 세계 1년에 1억 명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모름을 하면 돈을 따냐 잃냐? 대수의 법칙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게 노름오는 놈이 그게 대수의 법칙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라스베가스를 가요. 라스베가스를 가서 딱 했더니 그냥 잭팟이 터졌어. 이거는 어쩌다야. 근데 매일 터질 줄 알고 가서 매일 하면은 이건 망해 먹는 거지. 알겠죠? 대수의 법칙은 뭐야? 라스베가스의 호텔이 먹고 사는 만큼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 번 오면은 계속 돈이 빠지게 돼서 나중에는 망한다는 거는 이건 대수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법칙이 있냐? 그래, 센트럴 리미트 세어럼. 너 이렇게 통계를 좀 아니? 그래, 센트럴 리미트 세어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 중심 극한의 정리. 이거는 X바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에 수렴한다고? 어심토티칼리 노말 뮤하고 n분의 시그마 자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는 자 미안하다.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미안한데 이놈은 미친놈, 요놈도 미친놈, 요놈도 미친놈, 요놈도 미친놈. 그런데 얘네들 생각을 모아서 평균을 내면 정상적인 생각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게 하나하나는 정상이 아닐 수가 있어. 미안하다. 아까 미친놈에서 이게 정상이 아닐 수 있는데 이 정상이 아닌 것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평균을 내면 뭘로 간다고? 정상 분포로 간다는 거야. 알았니? 맞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면 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야. 알았죠? 선거라는 게 그런 거지 않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선거로 투표를 해보면은 참 절묘하게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 참 하느님이 참 절묘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참 절묘하게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뭐를 하면 중지를 모으면 그게 평균을 내는 거지 않냐? 그러면 그건 뭘로 간다? 정규 분포로 간다. 알았죠? 이게 센트럴 리미트 세어럼에 그래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게 아니고 X바 차트를 그리는 이유는 X바를 해버리면 이게 뭐를 한다고? 정규 분포를 해요. 그래서 X바 차트를 그린다. 알겠죠? 왜 X바 차트를 그리느냐? 정규 분포의 분석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해놓으면 분산이 어떻게 된다고? n분의 1로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 분산이 줄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출력이 좋아진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공정관리도에서 X바 차트, X를 쓰지 않고 X바를 쓰느냐? 첫째는 뭐야? 노말 검정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검출력이 좋아진다. 왜?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자승으로 원래 분산 시그마 자승이었던 거가 n분의 시그마 자승으로 분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뭐가 좋아진다? 파워 오브 테스트, 검출력이라 그러는데 파워 오브 테스트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컨트롤 차트를 프리페어, 콜렉트 데이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를 모을 때 엑스바 차트를 할 때는 자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어느 날 이제 시간축이 있으면 여기 이제 시간축을 안 그려놨는데 맞으면은 이게 매 시간마다 이제 샘플을 하는데 이제 1번 샘플을 했더니 맞으면은 40일이 나왔고 70이 나왔고 20이 가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3개씩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3개의 썸이 얼마냐면 133이고 이거를 3으로 나누면은 에버리지가 44고 그 다음에 레인지는 제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니까 70에서 22를 빼니까 얼마냐? 48이 나와. 알겠죠? 이게 레인지는 그렇게 계산해. 그러니까 자 샘플을 3개를 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샘플을 3개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아. 왜 적합하지 않냐면은
나눗셈을 할 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5개를 해야 나머지 이렇게 5로 나눠버리면 딱딱 떨어지지, 3개를 하면 막 0.33333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바람직하진 않는데 샘플이 별로 좋진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해가지고 이게 쭉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놈을 합을 하면 122, 3으로 나누면 41, 그 다음에 제일 큰 놈이 47이고 작은 놈이 29니까 40에 29 빼면은 이게 이제 레인지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러면 여기 이제 쭉 나오면은 이걸 이제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관리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놈은 이제 여기는 무슨 차트? 에버리지 차트니까 X바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인지니까 R을 그려가지고 요 놈은 얼마, 여기가 에버리지가 40에다 점 찍고 레인지는 48이니까 여기 48에다 점 찍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려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평균이 높아지는 현상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뭐가 들어가? 가서 이제 워닝이 들어가는 게, 알겠죠? 야, 그러면 이제 작업자 불러다가, 야, 임마 작업자 이리 와봐. 너 이렇게 이게 갑자기 평균이 이렇게 높아졌니? 평균이 여기 얼마가 됐어요? 84나 됐죠. 아니 74나 84나. 어쨌든 이렇게 높아졌느냐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지.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제 내가 이제 연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작업자가 이제 걔를 불러다 혼내. 그러면 작업자가 오를 수도 있고 라이트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근데 작업자가 잘 했는데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뭐야, 감독자가 이제 맞으면 옳게 봐버릴 수도 있고, 감독자가 이제 맞으면 나쁘다. 트루 폴스로 할까? 이제 트루인데 이게 이제 트루고 여기는 폴스고, 이제 작업자가 이게 폴스야. 작업자가. 그런데 이제 작업자가 트루인데 내가 이거는 이제 오케이잖아. 트루인데 트루로 하면은 오케이. 폴스인데 폴스로 하면은 오케이. 이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작업자는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내가 걔를 불러다가 임마 너 뭐하고 자빠졌어? 하고 했는데 작업가 억울할 확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타입 1 에라,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래? 알파 오류. 이거를 일종 과오라고 그래. 일종 과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관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평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 뭐 했길래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멘트로 벽돌을 만드는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너 이렇게 왜 세멘을 그냥 쳐 넣어가지고 이렇게 높였냐고 했어요. 근데 얘는 쳐넣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내가 샘플한 게 세면이 많이 들어간 벽돌을 샘플로 뽑았었던 거야. 그러면 얘는 억울하겠죠. 그 억울함을 뭐라고 부른다고? 알파 오류. 이게 알파 오류는 잘하고 욕먹는 거. 알겠죠? 합격돼야 될 사람이 불합격 맞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수검사를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샘플을 구했기 때문에 3개만 골랐기 때문에 벽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좀 세면이 좀 넉넉히 들어가 버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님이 세면을 갖다가 그냥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랬는데 맞으면은 이게 골고루 퍼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걸러내지 못했을 때 이거 오류를 뭐라고 한다고? 타입 2 오류. 이게 2종 과오. 이거를 베타 오류라고 그래. 베타 오류. 자, 다시 우리가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합격 맞아야 될 사람이 불합격 맞는 오류도 있고, 불합격 맞아야 될 사람이 합격 맞는 오류도 있다. 알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알파 오류하고 베타 오류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샘플을 늘려야 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 알겠죠?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항상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깡패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양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 깡패지. 갖다가 막 때려 넣는 거야. 이게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고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깡패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줘야 돼?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줘야 맞으면은 깡패 아닌 사람이 깡패로 몰리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알파 오류와 베타 오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알파 오류하고 베타 오류라는 게 있다. 이제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봐요. 여기서 내가 이제 맞으면은 그 밑에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를 이 선을 여기다 이렇게 쫙 그었다고.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UCL이라 그래. 어퍼 컨트롤 리미트라고 한다. 예,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센터 라인이고 여기가 어퍼 컨트롤 리미트고 여기가 로어 컨트롤 리미트.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컨트롤 차트를 그려놓고 점을 찍다가 이 위로 벗어나면 작업자를 부르고 요 밑으로 벗어나면 작업자를 부르겠다는 요것이 뭐냐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다냐면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하겠다. 지금 맞으면 그 관리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녀석아 여기 마음이 좁은 사람은 뭐가 좁을까? 요것이 좁겠지. 그러니까 이게 좁으면 어때요? 야 끄떡만 하면 밑에 불러다가 임마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근데 아니야. 그럼 뭐가 늘어나겠냐? 알파 오류가 늘어나겠지. 그쵸? 그러니까 맞으면은 그 과장이 관리자가 과장의 속이 밴댕이 속이면 밑에 애들은 이제 망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어때요? 밴댕이 속이면은 1분만 늦어도 잔소리하면 못 사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또 여자가 어떤 여자는 또 문제가 있냐? 1시간이 늦어도 그냥 펑퍼짐하고 있으면 이 남자가 바람 피는 걸 못 잡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관리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파 오류를 천분지 일로 대충 생각해. 천분지. 1000번에 한 번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때 간섭을 하겠다. 예, 보통은 그냥 눈 감아 주겠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정규 분포에서 3시그마 밖으로 빠질 확률이 얼마야? 0. 얼마야? 00 135라 그랬죠. 3시그마 밖으로 빠질 확률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지라는 게 0.00135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관리도를 그릴 때 이 센터 라인에서 3시그마 밖으로 빠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얘기는 0.00135 이게 1000번에 한 번 거의 한 번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간섭을 하겠다.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몇 번에 한 번은 억울해. 1000번에 한 번은 억울하게 하겠다. 이게 맞으면 관리도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를 무슨 관리도라고 하냐면은 3시그마 관리도라고 그래. 3시그마 관리도. 알았지? 3시그마 관리도에서 피관리자가 억울할 수 있는 거는 얼마? 1000번에 대충 한 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위쪽에 0.00135고 밑에 쪽에 0.00135니까 47은 둘을 합치면은 1000번에 몇 번? 2.7번. 2.7번. 그러니까 3시그마 관리도에서 알파 오류는 얼마다? 0.0027. 이게 위쪽에 0.00135 밑에서 0.00135에서 0.0027 1000번에 2.7번은 오류를 범하겠다. 그런데 이놈이 몇 번에 한 번은 억울해?
2.7번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몇 번의 오류는 범해도 무방하다. 1000번에 2.7번. 이것을 알파 오류라고 하고, 이것을 3시그마 관리도라고 그러고, 이거를 슈와르트 관리도라고 해요. 알겠죠? 슈와르트 관리도에서는 설계를 어떻게 설계한다? 3시그마. 그래서 말하면은 밖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웃 오브 컨트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걔를 혼냈는데, 말하면 피관리자, 작업자가 억울할 확률이 1000번에 2.7번이 있다. 이게 3시그마 관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리미트를 계산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관리도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A2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해놨어요. A2는 아까 샘플이 몇 개 있었어? 2개일 때는 1.880으로 하고 3개일 때는 1.023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 이제 5개일 때는 0.577로 해가지고 표가 나와 있고, 이 D4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레인지 차트에서 쓰는 거예요. 레인지 차트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관리도를 만드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게 뭐라고 했어? 썸이 나오고 요 밑에 나오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 X바죠. 요 X바의 평균을 구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XX바라 그래. X바를 한 번 더 평균해서 XX바. 알겠죠? 그 다음에 레인지를 이렇게 평균 낸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알바라고 그래. 알바. 이제 평균을 낸 게, 평균이라는 알바, XX바 이렇게 이제 평균을 내면 그거로부터 컨트롤 리미트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바는 그 레인지들을 다 보탠 거를 25개로 나눠서 27. XX바는 X바들을 다 보탠 것이 1220이면 25 나오면 48.8이 나오면, 여기서 이 맞으면은 이 센터 라인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XX바가 이제 맞으면 센터 라인이 되는 거죠. XX바가 이제 센터 라인이 되면서 그 XX바에다가 어퍼 컨트롤 리미트는 A2 알바를 더해요. 그래서 76.4가 나오고, 로 컨트롤 리미트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XX바에서 A2 알바를 빼는데, A2 값은 아까 평균 2개의 평균을 냈느냐 3개를 냈느냐 4개 냈느냐에 따라서 요 책에 보면은 2개 냈을 때는 1.88배를 하고, 3개 냈을 때는 1.031을 하고, 4개 했을 때는 0.729를 하고, 5개 때 0.57을 하라고 요 표로 나와 있어.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바가 나왔으니까, 여기 알바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A2 알바가 27.6이니까 XX 바에다가 27.6을, XX 바가 얼마예요? 48.8에다가 27.6을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76.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빼니까 21.2가 나와가지고 어퍼 컨트롤 리미트는 얼마? 76.4. 로 컨트롤 리미트는 21.2.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퍼 컨트롤 리미트는 아까 70 얼마였죠? 그리고 여기다 긋고 요 놈을 그은 다음에 쭉 해봤더니 76.6을 넘어간 요런 값이 나왔을 때만 뭘로 들어가겠다? 밑에 작업자를 불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의 오류를 범하냐면은 1000번에 2.7번 오류를 범하는 컨트롤 차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컨트롤 차트를 슈와트 박사의 이름을 따서 슈와트의 3시그마 컨트롤 리미트라고, 아니 컨트롤 차트라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차트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1924년에 옛날에 얘기했던 슈와트 박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체크하도록 해서 이 3시그마 밖으로 위로 빠지거나 밑으로 빠졌을 때 하고, 레인지 차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레인지 차트는 어퍼 컨트롤 리미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어퍼 컨트롤 리미트를 여기 A4 알바, 이게 여기 이제 D4 알바죠. D4 알바를 하니까 알바가 얼마예요? 여기 이제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냥 나머지는 다 생략해버리고 D4 알바 하면은 D4가 얼마? 여기 이제 3개니까 2.574가 되지. 2.574 곱하기 알바가 얼마야? 27. 요 놈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가 뭐냐? 레인지 차트인데 이게 이제 평균이고 평균이 아까 얼마였어요? 27. 여기 27이냐? 이게 얼마야 이게? 여기 25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7로 긋고 그다음에 어퍼 컨트롤 리미트는 이제 계산해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두 가지야. 하자면 이제 작업을 할 때 첫 번째는 뭐야? 정확한 작업을 했느냐, 정확도를 매칭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정밀성이죠. 이게 정밀하게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정확도는 뭘로 체크하냐면 X 바로 하고 정밀도는 R로 체크를 해요. R로 체크. 그러니까 전번에도 이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자, 벽을 만들어라 했더니 예를 들어서 199, 200, 201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해? 정밀하다. 뭐보다 정밀해요? 180, 200, 220으로 만든 것보다는 우리가 정밀하다 그렇게 얘기해. 정밀의 척도는 뭐냐?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뺀 걸 레인지야. 그러니까 레인지가 크면 정밀하다, 정밀하지 않다. 정밀하지 않다지. 그래서 정밀성을 체크하는 걸로는 R 관리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센터에 맞았냐 안 맞았냐는 뭘로 체크하냐면은 이것이 평균이 얼마예요? 200. 이놈의 평균이 200이잖아요. 그래서 X 바로 체크를 해.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야 돼. X바가 벗어났으면은 어떻게 됐다? 자, 벽돌로 예를 든다면 X바가 벗어났다는 건 뭘 의미해요? 세멘트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레인지가 벗어났다는 건 뭘 의미해? 잘 안 비볐다는 거예요. 안 비비니까 강도가 센 놈은 세고 약한 놈은 약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면을 많이 넣느냐 안 넣느냐는 X바로 관리를 하고, 이게 정확도는 X바 관리도로 관리를 하고 정밀도는 R 관리도로 한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를 긋는 거예요. 뭐가 잘 이해 안 돼? 그래. 그러니까 레인지가 크다는 거는 어떤 놈은 센 놈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지. 이거는 뭐를 잘못한 거야? 비비긴 걸 제대로 안 비빈 거야. 잘대로 비볐으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균질해야 되는데 균질하지 않다라는 거는 R 차트에서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세면을 전체적으로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는 X바가 결정을 해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컨트롤 차트를 그릴 때 X바 R 차트를 그리느냐, 이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X바 차트의 UCL은 어떻게 계산한다? XX바에다가 맞으면은 A2 알바를 한다고. 그 다음에 LCL은 XX바에서 마이너스 A2 알바. 요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레인지 차트의 어퍼 컨트롤 리미트는 D4에다가 알바를 곱하는 요 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왜 여기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R 차트에도 노어 컨트롤이 있어야, 이제 LCL이 있어야 되는데 LCL은 0이에요. 레인지는 제일 작으면 레인지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0이잖아. 그래서 어퍼 컨트롤 리미트만 있고 로어 컨트롤 리미트는 계산 안 해. 알겠죠? 그래서 D4 바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컨트롤 차트는 두 개로 그리는데, 하나는 X바 차트라고 요건 R 차트라고 했을 때 이거의 UCL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XX바 플러스 A2 R바 이렇게 하고, LCL은 노 컨트롤 리미트는 XX바 빼기 A2 R바라고 하고, 요 놈은 센터 라인은 XX바다 이렇게 계산하고, 요거의 어퍼 컨트롤 리미트는 이제 요것도 UCL은 D4 R바고, 요거의
이거 저 센터 라인은 알파고 요것은 얼마라고? 0이고 레인지는 제일 작은 게 0이니까 0이고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 가지고 점을 찍어서 컨트롤 차트 밖으로 넘어가면은 그때 너 뭐가 잘못됐지 않아? 라고 내가 관리자가 주의를 주었을 때 맞으면 작업자가 억울할 확률을 얼마로 하자고? 2.7 맞으면 그저 2700ppm 이게 1000번에 2.7번 정도 하는 것을 3시그마 컨트롤 차트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시그마냐? 3시그마를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컨트롤 차트가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알았니? 너 이제 데이트할 때 이렇게 쭉 체크해봐. 그 이제 그 남자가 일찍 왔을 때 늦게 왔을 때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쭉 해봤더니 이 남자는 어때요? 항상 한 5분 정도 일찍 오더라 이거야. 근데 갑자기 15분씩 막 일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있다. 뭐냐면 신상에 무슨 이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서든 시프트야. 에버리지가 갑자기 서든하게 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이클이야.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말하면은 월요일 날은 좀 일찍 오고 화요일 날은 늦게 하고 월요일 날은 일찍 오고 화요일 날은 늦게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아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화요일마다 야근 근무가 있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아 화요일 날은 좀 내가 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이런 걸 사이클이라고. 사이클이 이제 나타날 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트렌드가 있다. 그런데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1분도 안 늦던 사람이 1년 지나니까 10분, 그다음에 20분, 그다음에 30분 내역이 늦기 시작. 이 남자가 나사가 좀 풀어지기 시작했구나. 이걸 좀 쬐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트렌드.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허깅 더 센트럴 라인.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허깅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컨트롤 차트를 그려봤더니 이게 컨트롤 이제 여기가 UCL이고 여기가 LCL인데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냥 그 전부 다 그 센터 라인에 다 중앙으로 모이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래. 첫째는 뭐야? 계기가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시계 이렇게 보면은 시계 고장 나면 치로만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있거나 두 번째는 뭐 할 때 이런 현상이 나냐면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조작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맞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남자하고 데이트를 했더니 1분도 늦게 안 오고 1분 하고 그냥 탁 하면 그냥 띵 하면 들어오고 띵 하면 들어와 띵 하면 들어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 친구 칼 같다고 그러지. 그런 놈하고 결혼하면 이제 칼에 베는 거야. 알겠죠? 예, 남자는 어때야 돼? 약간의 어떤 때는 5분 늦을 때도 어떤 때는 10분 늦을 때 어떤 때는 뭐 10분 일찍도 오고 해서 뭐 해야 돼? 정상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 분포를 알아야 돼요. 분포라 하면 어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3시그마로 그렸을 때 이 3시그마 밖으로 몇 번에 한 번 빠져야 된다고? 0.00135 여기로 얼마? 0.0224 여기로 0.1587이야. 그러니까 맞으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얼마? 0.3413 그러니까 100번 했더니 1시그마하고 요 사이에 몇 번 나와야 돼? 34번. 그 다음에 2시그마하고 2시그마 사이에 몇 번? 한 16번. 그 다음에 2시그마와 3시그마 사이에 한 2번. 요런 정도 나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야. 알았죠? 그런데 아까 같이 그냥 칼같이 지킨다? 이놈은 뭔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그러니까 일찍 와서 옆에 다방에 있다가 정확히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맞으면 조작을 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뭘 배워야 된다고? 정상분포. 정상분포는 자 여기가 맞으면 0하고 1시그마 사이에 34번 일어나야 돼.
이때 16번, 이때 마담은 해가지고 일어나도록 이게 정규 분포에 그걸 그려야 돼. 그래서 마담은 그 연어마 그 남자하고 데이트한 거를 이렇게 쭉 걔의 마담은 시간 지킨 걸 그려봤더니 무슨 분포를 해야 돼? 정규 분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놈이 정상적인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이게 토션이 일어나면 이건 비정상인 애고 조작을 하는 거지. 조작. 예, 미안한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제 한 얘기만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 첩을 많이 뒀지 않냐. 근데 되게 첩은 이쁘냐 밉냐? 이쁘잖아. 본 마누라는 밉고. 근데 이제 이 첩이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는 짓도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한약을 좀 데려와라. 그러면 그냥 한 컵 딱 먹기 좋게 딱 데려와. 이 큰 마누라는 어떤 때는 한보색이 막 어떤 때는 확 써서 못 먹고 막 너무 묽어서 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마누라 여보시오. 당신은 저 작은 마누라 가서 한번 보시오. 걔는 그렇게 이쁘게 생긴 것도 이쁜 게 하는 짓도 이쁘다고. 그래서 큰 마누라 이렇게 그 약 때리는 걸 보니까 약을 데려서 너무 약이 줄어들면 어떻게 거기다 물을 타고 그 약이 너무 많으면은 내버리고 갖고 정량을 해가지고 오는 거야. 어떨 때 정량이 지켜진다고? 조작을 하면. 알겠죠? 이게 큰 마누라는 정상적인 거고 작은 마누라는 조작을 한 거고.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맞는 것만이 꼭 등산은 아니야. 알겠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약간의 베리에이션. 얼마만큼? 노멀리 디스트리뷰트 되던 만큼. 알겠죠? 노멀리 디스트리뷰트 됐다는 거는 이 시그마하고 평균 사이에 몇 번? 34번. 그 다음에 이 시그마하고 이 시그마 사이에 13번. 그 다음에 이 시그마하고 3시그마 사이에 2번. 3시그마하고 맞으면 그 이상의 1000번에 한 1.35번. 그렇게 나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통계적이라고 하는 건 미안한데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뭐를 믿어라? 로우를 나지는 거. 이게 여러 번 하면은 맞으면 그거는 평균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이걸 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알파 오류를 0.027로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번에 2.7번 일어나도록 설계한 것을 3시그마 그 슈하르트의 3시그마 컨트롤 차트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공정마다 이렇게 SPC 이꼴 뭐야? 관리도에 의한 품질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타임 시리즈 그려가지고 이상점을 찾아낸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강의는 13일 날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